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71세의 박판수다. 내 인생은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며 시작되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땀과 눈물로 모은 작은 재산 속에 나만의 꿈과 자부심을 담아왔었다. 그 재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견뎌낸 고난의 흔적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큰 기대를 품었던 것은 내 아들, 유일한 후계자였다. 내가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자연스레 물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는 점점 그의 태도에 실망하게 되었다. 30대에 접어든 아들은 한결같이 나의 헌신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쌓은 모든 고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고된 아침마다 어김없이 고물상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무게를 느꼈다. 수많은 오래된 물건들과 기억들이 서늘하게 나를 맞이하는 가운데 내 마음 한편에는 늘 아들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보호 아래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듯 책임감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 물었다. 아버지, 저 오늘도 고물상에 가야 하나요? 그 목소리는 무심한 듯, 그러나 한편으론 권리 주장하는 듯 들려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당연하지, 이 녀석아. 네가 이 집안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내 말 속에는 분명한 실망과 한숨이 섞여 있었다. 고물상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재산을 모은 나의 삶은 이제 아들의 눈에 너무나 당연한 배경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지난 세월을 되새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모든 땀방울이 헛수고로 끝나는가? 아들이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잠들기 전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마치 내 마음의 쓸쓸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터로 가는 길, 아들은 이미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어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했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쉬다니. 네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에 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들은 내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무슨 미래요? 이미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순간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는 내 고생을 모른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네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내 모든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내 심장은 그의 말 한마디마다 더욱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침대 옆 어두운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걸 감내할 수 있겠는가? 며칠이 지나자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번졌다. 아들아, 내가 정말 내 노력을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모든 건 우연이라고요. 그의 대답은 냉담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심장은 얼어붙는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겪은 고난을 감안하면 내가 내게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단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당신의 길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분노는 차갑게 식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에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밤 나는 내 안의 깊은 갈등과 싸우며 결국 한 가지 결심에 도달했다. 내 재산, 평생의 땀과 눈물로 이룬 결실은 더 이상 아들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벽녘 고물상의 문을 닫은 후 나는 홀로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는 네가 너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내가 남긴 이 재산은 단지 물려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러던 중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아들이 다시 나를 마주했다. 아들의 눈에는 평소의 무심함 속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왜 그렇게 신박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점이 있나요? 아들의 물음에 나는 한참을 멈칫하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오늘 내린 결정은 단순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버릴 것이다. 아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 그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하려 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답했다. 네가 내게 기대하던 모든 것은 이제 너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재산은 나의 희생이자 이 세상에 남겨질 증거이다. 내가 이 돈을 기부함으로써 너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려 한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결코 뒤돌아볼 수 없는 길 위에 섰음을 확신했다. 내 안에 쌓인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실망이 결국 한 점의 빛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확신. 나는 다시금 내 결심을 다지며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재산은 이제 단순히 우리 가족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 이 세상에 환원되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고물상 창고 한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 젊은 나의 모습은 눈빛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내 꿈은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시 한번 그 불꽃을 되살리고자 한다. 내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 내가 걸어온 길의 증거이며 앞으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조용한 방에서 내 모든 기록들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 기록들 속에는 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문득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내 모든 고생과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재산이 온전히 사회에 기부될 때 누군가는 내 노력을 기억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아갈 것이다.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스치자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고백했다.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내게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교훈이 기다리고 있다. 너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재산이 기부되는 그날 너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며 집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거워졌다. 어제의 격렬한 대화와 서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불안과 결연함을 느꼈다. 오늘은 어쩌면 내 결심을 재확인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고물상을 마감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 작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이미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의 냉소와 반항의 기운이 여전했고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무런 말 없이 눈빛만 교환한 후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은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그 결심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아들의 말투엔 묻어나는 도전과 함께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네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내린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그 의미를 너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약간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항상 제게 부여하는 책임감이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단호해졌다. 내게서 물려받을 것이라 믿었던 네가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얻어온 허망한 안락함이란 결국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리는 이 결정 내 재산의 기부는 내가 그 허상을 버리고 진정한 책임감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다. 아들은 말없이 내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 순간 마치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식탁에 앉은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러나 한참 지나지 않아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신다는 건 제게 주어진 미래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드러내는 듯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답했다. 내 재산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그 가치를 단지 너의 안락함을 위해 묻어둘 수 없다. 만약 네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내 희생은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 미래도 부정당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 심장은 그의 말에 더욱 단단히 고정되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씁쓸한 후회가 섞였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남의 의존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네가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내 재산은 이미 그 가치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식탁 위의 정적은 점차 무게감 있는 침묵으로 변해갔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나의 말에 대한 혼란과 슬픔의 조각이 비쳤다.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게 자리 잡은 상태였다. 식사 후 나는 잠시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아들과 단둘이 서 있는 장면을 마주쳤다. 빛바랜 가로등 아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연상케 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변화란 갑자기 저에게 생길 수는 없어요.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으면 저의 어두운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먼 거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그 어둠이란 앞으로 내가 반드시 겪게 될 성장의 과정이다. 너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그림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아들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려는 듯 그러나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저는 아직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없어요. 내 안에서 오래도록 쌓여온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의 애정이 뒤섞인 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내 결정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될 것이다. 내 재산은 곧 사회에 환원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책임감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에서 우리의 대화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 무게는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채로 남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나는 홀로 내 방에 앉아 지난날의 기억과 오늘의 대화를 되새겼다. 아들이 어릴 적 순수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교차하며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덮였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는 과연 가능할까? 내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는 한편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자 앞으로 세상에 남길 유산이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들이 아무리 힘들어 하더라도 이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한 내가 내린 이 결정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렇게 하루는 저물어갔고 아들과 나 사이의 갈등은 또 한층 깊어졌다. 서로에게 남겨진 말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저녁에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 나는 오늘 하루 내내 쌓여온 감정과 결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아들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날의 대화와 내면의 독백들이 내 가슴 한켠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내 결심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눈을 피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앞에 걸어가 그의 옆에 앉으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네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구나. 내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희망의 한 줌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한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변화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길을 찾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깊은 한숨과 함께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변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오랜 시간 너의 앞에서 내 삶을 갈고 닦으며 책임을 다해왔지만 너에게는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아들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 젊어요. 언젠가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지금 당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움이라니, 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머무는 것과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내가 내 평생 쌓아온 이 재산과 그 의미는 단지 너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보증수가 아니다. 만약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내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말이 끝나자 거실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마치 내 말을 부정하는 듯 얼굴에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결정인가요? 나는 잠시 그 말에 멈칫했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다. 네가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 재산은 내 손을 떠나 사회에 환원될 것이고 그것은 곧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 말을 마친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가 저 멀리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한때 희망을 상징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결심의 굳건함을 비추는 듯했다. 마음 한켠에는 아들을 향한 미련과 애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건 실망과 분노였다. 잠시 후 아들이 내 뒤를 따르듯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단호한 건가요? 혹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나는 돌이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답했다. 주어진 기회는 이미 수없이 많았다. 그 모든 기회 속에서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기에 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건 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감과 결단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은 아련한 후회와 동시에 분노로 번쩍였다. 그렇다면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직 아버지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젊은 시절 내가 꿈꾸었던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흘린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 그러나 지금 그의 말 한마디마다 나는 그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네가 말하는 기회란 이미 너의 앞에 놓였던 선택의 길이다.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 선택은 결국 사회라는 더 큰 무대에서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너 스스로 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이 길은 내가 정한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다. 내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떨렸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듯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며 눈물 한 방울을 참으려 애썼다. 아버지, 저는 정말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변화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나는 그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과거 내가 가졌던 희망의 불씨와 닮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아들과 나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실감했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맞물려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태병역, 고요한 도시의 소음과 함께 내 마음 속에 쌓인 결심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고물상 앞에서 흘린 땀방울과 그간의 아들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지난날의 수많은 대화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었다. 내 재산은 곧 사회에 환원될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한 세대의 각성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 후 나는 사회복지단체와 여러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의 리더들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 내 재산을 기부하기 위한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아들에게 품은 애정 그리고 잊혀진 꿈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어느 한 공공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평생을 고생하며 쌓으신 재산을요. 나는 깊은 눈물 한 방울을 삼키며 조용히 답했다. 내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돈은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결단이 아들에게 남긴 교훈처럼 세상 누구도 타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잠시 침묵에 잠겼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아픔이 단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실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기 며칠 전 나는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밤하늘 아래 부드러운 달빛이 우리 사이를 감싸며 마지막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듯했다. 아들, 오늘 너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내린 이 결단은 너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 제가 늘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꼭 잡고 싶어요. 내 마음 한켠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먼 기억 속 어린 날의 희망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채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늦은 후회는 소용없다, 아들. 너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다. 내 재산은 이미 사회에 넘어갈 것이고 그 선택이 내게 남기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물 어린 정적 속에서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다. 제발 아버지, 마지막 기회만은. 나는 그 눈빛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지만 이미 선택된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내게 남겨진 길은 이제 너의 몫이다. 내가 내린 이 결정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너에게 남긴 마지막 수업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문득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가닥의 아쉬움과 함께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사랑이었다. 언젠가 너가 이 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날이 오리라. 마침내 기부 절차가 완료되고 내 재산은 사회 각계각층에 환원되었다. 그 소식은 언론과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내 결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마음 한켠에는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그동안 고물상에서 흘린 땀방울, 수많은 고독한 밤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루는 혼자 남은 고물상 앞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재산은 이제 이 세상에 그리고 내게 남겨진 교훈이 되리라. 진정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나의 헛된 갈망이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바람에 실려온 낡은 고물상 간판의 소리가 내 마지막 동행자가 되어 내 마음속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